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매디슨이 이번에 멀티골을 넣었죠. 맨시티와 토트넘의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토트넘이 어떻게 이 제임스 매디슨이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공격수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히 손흥민 선수가 또 주목을 받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매디슨이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이제 골을 넣었을 때, 특히 그 첫 골을 넣었을 때 장면에 대해서 디 애슬레틱이 주목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felt familiar, 뭔가 약간 좀 굉장히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토트넘이 확실히 공격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 경기도 이제 그런 패턴들이 좀 돋보였던 그런 장면 중 하나였다. 특히 이제 그 공격진들이 앞에서 굉장히 큰 압박을 상대방에게 주고 있을 때 미드필더들이 이 뒤쪽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뭔가 골을 넣는 이런 장면들, 이런 것들이 이제 토트넘의 특히 이번 시즌에 자주 보이는 패턴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매디슨이 이제 상대방의 어떤 수비 라인을 돌파하고 이제 골을 넣는 이런 장면들, 이 장면들에 대해서 굉장히 애슬레틱에서 주목해서 다양한 어떤 장면들을 주목하는, 특히 이제 맨시티전 이전에도 있었던 비슷한 어떤 골들을 이제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들이 나오는지 좀 살펴보자면, 일단 에버튼전 손흥민 선수가 중앙 공격수로 뛸 때입니다. 이때 데안 클루셉스키도 이제 앞에 있고 매디슨이 이제 미드필더임에도 불구하고 꽤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여기서 주목하거든요. 디 애슬레틱이 손흥민 선수가 살짝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공격 진영에 있으면은 더 앞쪽으로 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러면은 에버튼 수비진들이 야, 요거 따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놔두자니 손흥민 선수가 공을 받고 또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해버릴 수도 있고, 따라가자니 또 근데 중간에 이제 그 공간이 비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고민이 되는데, 이런 고민이 될 법한 찰나에 이제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손흥민 선수가 나온 걸 보고 고민하겠죠. 여기도 이제 야, 너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손짓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요 뒷공간을 노린 아주 적절한 롱패스를 넣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그 매디슨의 골로 이어질 뻔했지만 뭐 다행히 이제 조던 픽포드가 나와가지고 막아내는 이런 장면들이 있었죠. 근데 이런 어떤 패턴들, 그러니까 그 공격진들의 존재감으로 인해서 상대방 수비수가 뭔가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을 때 이제 미드필더들이 쑥 들어가가지고 골을 넣는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꽤 있다. 특히 이제 토트넘의 윙어들이 상대방의 풀백을 완전 신경 쓰이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매디슨의 어떤 그 뛰어 들어가는 장면이 굉장히 위협적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본머스와의 경기, 비수마와 히샬리송이 몇 차례 공을 주고받으면서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로이드 켈리가 히샬리송을 마크하고 있는 장면인데, 여기서도 히샬리송이 안쪽으로 살짝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막을까 말까. 근데 막으러 가자니 또 이 공간 비면 큰일 나죠. 근데 비스마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공을 패스해주면서 사르에게 공을 줬고, 사르가 이 상황에서 저 히샬리송도 밖에 있죠. 밖에 있고 야, 얘네들 신경 써야 된다 하는데 메디슨이 살짝 뒤로 돌아 들어갑니다. 돌아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슈팅을 해가지고 골을 넣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아니, 요 풀백 뭐하냐, 제임스 매디슨 막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안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손 pinning the right back, 손흥민 선수가 이 라이트백을 그냥 이제 꽂아버렸다. 여기 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왜냐면은 막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완전 비거든요. 그럼 손흥민 선수한테 공 주죠. 그럼 뭐 컷백 들어오죠. 큰일 났죠. 어떻게 되든 큰일 나는데, 근데 이제 상대방 선수들이 다 공격수들을 집중 마크하고 있다 보니 손흥민 선수, 이쪽에 있는 클루셉스키, 이쪽에 있는 이제 히샬리송, 계속 이제 공격진들이 얘네들이 골을 넣겠지 하고 주시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슬그머니 메디슨이 들어가가지고 골을 넣는 이런 장면들이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꽤 자주 나오고 있는 패턴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 장면 살펴봤고, 아까 골 이렇게 해가지고 골 넣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아스톤 빌라전, 3월에 있었던 아스톤 빌라전에 클루셉스키, 페드로 포로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막 이렇게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자, 이 클루셉스키, 포로 이렇게 패스를 주고 받으면서 이제 그 뭔가 압박을 풀어나가는 장면입니다. 푼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데,
자, 원투 패스를 두고 받은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살짝 랑글레의 포지션을 망가뜨리는 조금 더 밑으로 떨어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게 사실 손흥민 선수가 뭐 왜 앞으로 안 나가냐 그게 아니라 여기 비어버리죠. 지금 이 센터라인이 여기에 있는데 이 센터라인 여기 있죠. 근데 지금 이제 가장 낮은 수비수가 오히려 풀백이고 센터백들은 오히려 앞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 선수들을 이제 가만히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클루셉스키가 이제 돌파를 하고 난 뒤에 이 선수도 이제 고민이 되죠. 막으러 들어갈까 아니면은 이제 사르를 따라갈까. 근데 막으려고 하다가 사르에게 가는 패스를 결국에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사르가 결국 공을 잡았을 때 굉장히 간결한 크로스를 넣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메디슨의 골이 터지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뭔가 그 공격진들에게 상대방 수비수의 어떤 주의 집중이 붙어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그 미드필더들이 돌파해서 들어가는 이런 장면들, 이게 에티하드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일어난 메디슨의 첫 번째 골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로가 일단 그 드라구신의 롱패스를 받아가지고 언더래핑 런을 보여줬습니다. 포로가 굉장히 포로였군요. 길게 이렇게 패스를 줬었는데. 그리고 이제 메디슨이 이제 같이 뛰어들어가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 솔랑키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이 두 이제 센터 수비수들은 당연히 이제 솔랑키를 좀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메디슨이 들어가는데 포로도 여기 들어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맨시티의 어떤 주의 집중은 야, 여기 뚫리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클루셉스키가 한 턴 쉬고 아니야. 이쪽 공격보다는 이쪽이 나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합니다. 이게 지금 뭐 균도안이 스톤스 혹은 워커한테 메디슨 뛰어들어가는 거 저거 막아라 라고 이제 그 지시하는 장면들도 있었지만 근데 이미 늦어버렸어요.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바깥쪽에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워커가 자신의 자리에서 막아가지고 이 중앙의 자리를 막으러 가는 거 쉽지 않죠. 중앙도 막고 손흥민도 막는다. 이거는 불가능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있음으로써 상대방 팀에게 끼치는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가 선택지를 만들어낸다는 것. 손흥민 선수가 여기 있으면은 워커 입장에서도 요 자리에 있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클루셉스키가 환상적인 패스를 요 중간에다 넣어주면서 메디슨이 이거를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토트넘의 첫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솔랑케랑 메디슨 요 사이에 이제 스톤스가 있는데 중앙 공격수 한 명이 중앙 수비수 한 명이 이 두 선수를 전부 다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사실 수비수 두 명이 공격수 한 명 막기도 쉽지 않다. 그 정도 돼야 좀 이제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공격수 두 명을 동시에 맡아야 하는 센터백 이거는 이제 맨시티의 수비수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클루셉스키가 잘 쓰는 왼발을 통해서 역방향 크로스를 이제 넣어준 거고, 그리고 메디슨은 이 자리에서 톡 차 넣으면서 공의 어떤 진행을 살려가지고 골을 넣는 그런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장면들 보면은 토트넘이 이런 공격 패턴들을 좀 더 잘 썼으면 좋겠다. 자주 썼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제 그 돌아오는 경기들에서도 토트넘이 잘 쓸 수 있는 무기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놓았는데,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 공격진의 무게감이 있어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소위 클루셉스키 그리고 이제 솔랑키, 손흥민 이런 선수들이 상대방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거든요. 다만 메디슨은 뭐 예를 들어서 메디슨 선수는 약간 좀 폼이 왔다 갔다 합니다. 늘 좋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메디슨에 대한 위협도가 낮을 수 있는 거죠. 어그로가 안 가는 겁니다. 메디슨이 공격하러 와도 왔구나 메디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웬걸 맨시티전에 그래가지고 메디슨이 슬그머니 들어오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두 골이나 넣어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디 애슬레틱의 이번 기사는 메디슨의 어떤 움직임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를 이제 설명했지만, 해외 팬들은, 그리고 제가 이걸 이제 해외 반응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었던 댓글인데 이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The gravity Son has on the pitch is insane.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 위에서 가지고 있는 이 중력이 미쳤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카일 워커가 결정 장애가 오는 거고, 카일 워커뿐만이 아니라 프리미어리그의 그 세계적인 수비수들이 손흥민 선수와 그리고 돌아 들어오는 어떤 수비수들, 윙백들 혹은 뭐 언더래핑하는 우도기 아니면은 방금처럼 메디슨 이런 선수들이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메디슨에게 패스를 하는 이 세컨드 골, 두 번째 골의 장면에서도 맨시티 수비수 3명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만들었다. 손흥민 선수 혼자서 지금 상대방의 수비를 아주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결국에는 메디슨에게 아주 수십 평까지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여튼 굉장히 넓은 공간을 만들어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소니다. 소니가 뭐 항상 뭐 미친 듯이 뛰어야 하는 그런 선수가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공 갖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리스펙이 있다는 거죠. 손흥민 선수에 대한 리스펙이 있고 손흥민이 공 잡으면은 우리 팀 문제 생길 수 있어라는 걸 상대방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이용해가지고 마치 이제 무게를 맞받아쳐가지고 이제 약간 기술 거는 그런 무도인처럼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현명하게 자신의 중력을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he's creating loads of opportunities for the others. 손흥민 선수가 수많은 아주 트럭째로 기회를 가지고 와가지고 토트넘 선수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굉장히 재밌는 특집 기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져와 봤고 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가지고 있는 중력 이 부분은 진짜 어마무시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 메디슨의 골 장면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은 더욱 흥미롭고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